요즘 그 명상 바람이 확실히 좀 분 것 같아요. 그 서울 명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아주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자비다스의 오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이제 자비다스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이 참명상하는데 핵심이 확실히 잡혀지니까 그걸 이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아, 커피네. 커피차입니다. 네, 커피차. 저도 20여 년 전에 커피 맛을 알아가지고 저기 베트남 가서 그 커피를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 맛을 알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베트남 커피 맛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에 되고 기본 선언에 이제 강의하러 갔더니만 거기 커피를 마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전문가도 있더구만. 기본 선언의 스님 중에서 백담사에서 한 열흘 동안 대성기신론 강의하면서 커피를 이제 마셔봤는데 정작 선원장 스님은 차를 좋아하시고 그 기본 선언 스님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그렇더구만. 그럼 이제 자비차선이라는 참명상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상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유식에서 얘기한 유식무경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면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성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딱 이제 맞아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알아차림이라는 직관과 또 사유락하는 추론하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특징이래. 특징.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상상을 이용하는 수행법이 있느냐 이러면 있습니다. 그게 관상법이에요.
이할 수 없이 이걸 얘기를 해주고 관사를 봅니다. 요건 이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거기 있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이파사나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나선에는 이미지를 이용 안 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자비관이 있습니다. 자비관. 자비관은 이미지를 이용해요. 또 이용하는 곳이 또 정토에서 관무량중에 16관상법 있죠. 그것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데 어디 있는가 하면 밀교예요. 밀교에서는 여기 이제 요 앞에 중마탄 부처님을 떠올려서 관상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불교 전통교 이게 쓰고 있는데 사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고 그다음 가상현실을 이용하고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느냐? 지금 이제 가상현실 분야에는 미래 사회로서 아주 중요한 그 국가 사업이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심리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 치료하는 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한번 TV를 시청하다 깜짝 놀랐는데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치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상 현실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라크 때 그 전장 한복판을 다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해서 자기가 거의 투입되는 거죠. 투입돼서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속에서.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생로병사라는 프로가 있죠. KBS.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우연하게 이제 보게 된 건데 20년 동안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2병 먹다가 1병을 이제 먹고 이러다가 이제 몸이 이제 이상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벌써 MRI를 촬영해 보니까 내실이 커져 있는 거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럼 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술을 못 끊습니다. 왜? 습관이 20년도 습관인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 이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큰 화면에다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 화장하는 과정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에게. 근데 그걸 날마다 병원에 가 시청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술을 끊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좀 이제 그 가상현실의 세계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진전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 쓰고 있죠.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심리 치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러는 게 있지만 그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심리 치료하는 방법 없느냐? 그게 명상이에요. 이게 관상법입니다. 저기서. 별로 주목도 안 받는 대한민국은 주목받지도 않아요 지금. 왜? 이파사나라든지 가나선에서는 이미지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벌써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학과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통 사찰의 이 조경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 이거 관련해서 절에 턱 들어서기만 하면 힐링이 되는 거야. 그럼 힐링이 왜 되느냐 하니까 절에 이렇게 고풍스러운
이 그 건물이라든지 저 안에 있는 연못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책을 한 권 보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책이에요.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보이지는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심리 치유라는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비선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새롭게 지금 싹 꾸미고 있잖아요. 농막 2개를 없애버리고 저희도 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을 만드는데 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철나무를 심어가지고 높게 담장 형식을 만들 거예요. 삥 둘러싸서 마치 비밀 하원 같이 싹 둘러싸 안 보이겠구만. 죽으면 저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저게 농막 2개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 구두를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향기라는 집 이름을 한쪽에 고향의 향기라는 이름을 붙일까. 사람들의 그 추억을 자극시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여기는 선의 향기라고 있지, 앞에 요사체. 집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단도 그냥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가마에 곡선으로 집어넣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신경을 제가 쓰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일주문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격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딱 들어오는 순간 힐링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템플스테이 한번 하면 와가 절이 좋으면 또 신체가 또 올 것이다. 이죠.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얘기하자면 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다각장에서는 또 경계 표시를 해가 저기는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지 시 낭송에 템플스테이도 할 생각, 명상하고 연관시켜서 그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밥 조성하는 것도 다 관련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저게 이제 상상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심리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명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이 명상.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은 이 상상의 효과라 하는 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칼 사이먼트라는 박사는 상상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1970년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탁 쳐보면 이 사람 딱 떠오를 겁니다. 말기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암세포를 이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걸 상상하게 하고 백혈구를 개로 상상해서 걔가 날마다 암세포를 스테이크랑 암세포를 먹어 치우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때는 혈을 탁 핥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 하루 3차례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말기 암 환자 중에서 살아나는 사람인 거예요. 기사에 생겨가지고. 상상의 힘이죠. 이게 관상법에 속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막 저절로 상상되는 걸 망상이라고 그러죠. 망상. 자, 이게 이제 저절로 떠오르는 건 망상이에요. 근데 요 관상은 의도가 들어갑니다. 의도. 내가 이미지, 요 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요걸 관찰한다는 거죠. 이미지 떠올려 관한다 이게요. 그럼 요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망상은 이게 저절로 일어나면서
어때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죠. 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심화되면은 같은 생활 반복, 같은 이미지를 반복 돌리게 되죠. 그런 거는 우울증이 그래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돌려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칼 사이먼트는 이 상상을 이용해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했지만 자칫하면 상상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게 이제 무서웠고요. 상상에서 사람이 죽는 사례가 있는 거죠. 포르투갈 상선이 영국 가가지고 뭘 하는가, 이제 물건을 실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대형 냉장고를 한 선원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바깥에 문이 탁 잠겨버려요. 이 사람은 자 대형 냉장고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벽에다가. 본거리 돌아왔을 때 이 사람 벌써 얼어서 죽었습니다. 얼어서 죽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대형 냉장고는 가동되지 않는 고장난 냉장고라는 거죠. 그 어떻게 얼어서 죽었는 얘기지. 상상 얘기하죠. 상상이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미지를 이용한 이 상상하는 방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이미지를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모든 속박이 벗어나는 방법을 쓰는 이 명상법의 관상법이라는 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비자선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 상상을 이용하는. 근데 이제 이 상상을 이용하는 이거는 유식 무경하고도 딱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공성하고 관계. 근데 이것이 요 스토리하고 관계. 이야, 요게 이제 신개념입니다. 이파사나 수행이라든지 그 가나선의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파사나에는 스토리가 없는데 가나선이 있습니다. 공안이죠, 공안. 야, 그리고 공안은 이제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그 핵심은 공안의 핵심이 뭔가만 화두로 기결되는 거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나선에는 스토리를 이용을 안 합니다. 얘기 엄밀히 따져보면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에도 자비관에도 보면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자비관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어머니를 떠올린다든지 또는 자기로부터 해가지고 큰 도시로 해가 우주로 쭉 갔다가 돌아오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비관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보다는 자비다선에서 하는 스토리는 자비심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공성을 깨닫는데 자비심이 일어나는 근원이 공성을 깨닫는 쪽으로 좀 스토리가 맞춰져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스토리가 아주 적나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명상법, 뭐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생사해탈하는 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유식 무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들이 이제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맛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 그렇잖아요. 차 명상하는데 맛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커피가 있는데,
맛 얘기는 간단하게 이제 한번 그냥 쉬는 개념으로 맛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단맛은 에너지와 관계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에너지. 짠맛은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맛이 있죠. 신맛은 음식 뷔페에서 오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뜰맛은 쓴맛이죠. 참 쓴맛은 독약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커피는 쓴맛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까? 애들은 단맛하고 짠맛밖에 좋아 안 합니다. 신맛은 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김치 같은 거. 네, 잘 알다시피. 커피는 쓴맛인데 이 독약과 관계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신 걸 좋아하고 쓴 걸 좋아할까? 그래서 이거는 시고 쓴 것은 문명의 맛이랍니다. 문명의 맛. 이제 한번 유식무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맛은 어디서 날까? 맛은 여러 가지에서의 맛이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서 맛이 난다지만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후각이 있습니다. 예, 후각이 있는데 후각은 냄새 맡는 기능이잖아요. 자, 이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책 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 얘기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맛이란 무엇인가? 공간이 사람 마음을 살린다. 그 다음 통섭 이런 책을 그 다음에 향기에 취한 과학자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과에 관계된 책들을 여러 권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 놀랍게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러면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물리학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저 세 번째 항목인 유식무경이라 하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우선 이제 맛에 대한 것은 맛은 후각과 관계되는데 이 커피 향이 좋아서 이제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맛도 그렇지만은 이 후각에서 맛이 결정되는데 그다음 후각에 냄새 맡는 거, 향기 맡는 것이 정말 그 향기라든지 냄새가 있을까? 장미 향기라든지 연꽃 향기라든지 발꼬락 내에 나는 냄새 정말 존재할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존재 안 합니다. 이해하려면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그 향수 회사, 큰 회사 6개가 있어요. 동양에 하나 있고 유럽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전 세계 향수를 제조하고 향기에 관계되는 그 산업을 그냥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죠. 1년에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향기는 누가 만들까? 제가 이 참명상을 하면서 맛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색깔 같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조사를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알았던 결론이에요. 과연 향수를 누가 만들까? 놀랍게도 화학자들이 만든대. 과학자들이 향수를 만들어요. 어쨌든 과학자는 아니니까 이 분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요. 분자의 진동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미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연꽃 향기를 만날 수도 있고 발꼬락내를 맡을 수도 있고 예. 정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는 거면 이 분자의 진동이 코로 올 때 이것을 냄새로 인식한다. 그래서 향기를 이리가 저게 공부하는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코락하는 것은 분광기와 같다. 분광이 새로 만든 쇳덩어리인데, 이 코락하는 분광기는 말랑말랑한 살덩어리다 이게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향기를 맡는 것은 코가 맡는다 하지만은 그 맡는 거는 바로 후각이죠. 마음입니다. 결국 냄새는 마음이 맡는다는 거예요. 분자 진동수를 마음이 냄새나 향기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살한 여자가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연애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왜 했느냐 하니까 이 남자 몸에 나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 딸 놓고 잘 살아.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후각을 잃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다니 치료하죠. 치료가 안 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남편 몸에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게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럼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 이 냄새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분자 진동수에서 냄새가 결정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겁니다. 얘기하자. 소리는 어떨까? 소리. 저 소름 소리 들리는데 소리 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달팽이 간이 있어요. 이 달팽이 간이 있는데 여기에 저주파와 고주파를 들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고주파를 못 듣습니다. TV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학생들은 서로 이 소리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는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와서 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소리도 뭡니까? 파장입니다. 예. 파장이 귀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달팽이 간을 거치면서 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달팽이 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팽이 간이 망가졌다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그 다음 기계를 귀 밑에 삽입시켜요. 그래가지고는 뼈에다 부착을 하는. 부착해가지고 소리를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뼈가 이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파장이에요. 하늘 주파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우리 소리를 늘 듣는데 냄새도 맡는데 소리, 냄새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모양과 색깔은 그러면 진짜냐 얘기지. 물리학자들이 온도 진짜 아니다 이렇게. 파장이 눈으로 싹 들어오면은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싹 인식하는. 우리가 바다의 파란색을 보는 거는 짧은 파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도 짧은 파장에 의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긴 파장을 흡수해버리고. 여기 이제 눈에는 뭔가 하면은 광수용체가 있어요. 그래 광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파란색, 녹색, 붉은색을 인식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가 하나 더 늘었대요. 다른 또 색깔을 하나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또 발견됐답니다. 인간은 대개 3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전자만 있었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시대가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는 파장인데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색깔, 모양, 두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전부 다 진짜 다 가짜인 거예요. 관념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바로 마음이 만든 겁니다. 모양 색깔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들고 냄새 소리도 마음이 만들고 심지어 맛도 마음이 만들고 미각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미각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가 막 시래기국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래기국을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미각이 없는 사람인데 시래기국을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끓여준 시래기맛 똑같다 이게요. 그건 놀랍게도 이분은 미각이 없어요. 사라지거든요. 그건 맛을 어떻게 느끼느냐? 기억으로. 추억의 맛입니다. 야,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유식, 무기, 오직 마음은 다른 경계가 없다. 귀만 넣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마음 하나만 딱. 그때 원효스님께서 대상을 우리가 인식한다 하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그 사물은 알고 보면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원효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커피차 한 잔 하고 공부를 합시다. 어때? 좀 새로운 사실들이죠. 야, 그래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진짜 대단하다. 저는 저게 서울 가면 KTX 타잖아요. 신문 다 봅니다. 서점에 가면 새로운 책이 있으면 신문 보고 그걸 평에 있는 거 다 읽어보고 중요하다는 거 다 사봅니다. 네, 새로운 뭐가 있는가 싶어. 내과학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리되고 내과학의 함정 같은 그런 거. 요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또 보고 있어요. 하고 이전에 그 영화도 나와 로봇하고 재밌잖아요. 로봇 그 사람이 다 기능이 저기 심장만 뛰어가지고 이런 걸 다 저기로 만들었는데도 그 인지 그런 거를 보고 나면은 유식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예, 제가 이제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원에 있을 때는 그 능엄정의 젊었을 때는 실질정신에서 저 파람 변경까지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예. 그것도 있지만 능경에는 진화론도 있습니다. 세계 기시. 예, 예. 그 진화론이 그 대승기 아니 저기 되고 능경의 진화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마음이 대상의 영향을 받으면은 예, 뭐가 생기나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감각기관이 생겨요. 어느 뭐 파머락하는 섬의 그 무슨 새는 이 뭉뚱하다네 잎이 이 뿌리가 다른 어떤 데는 이게 뾰족하고 이런데 같은 새 종이 왜 그렇게 뭉뚱해졌냐?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환경 영향을 받으면은 눈이 생긴다는 거고, 보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 생기고,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귀가 생긴다는 거죠. 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유식무경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얘기 좀 해보죠. 해심일경 이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타나식을 얘기를 하는데
아타나식이라는 게 결국 이 생명을 탄생하는 원인입니다. 아타나식이. 그래서 이것을 육체를 만들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이 아타나식이.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혈로 이렇게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죠. 난자의 이 염색체가 46개, 정자의 염색체가 46개인데 이 둘이 만날 때는 감수 분열을 해요. 23개, 23개 감수를,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잖아요. 이 난자가 있으면 정자가 들어갈 때 꼬리까지 자르고 들어간다고 해요. 들어가서 탁 만나면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푸른 빛을 띤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46개 염색이 다 갖추고 되면은 육체를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이 해심일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타나식이 만든다는 거죠. 이게 염색체는 하나의 건축 자재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건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까지만 아타나식이 다 하고 몸을 죽을 때가 보존하는 것도 다 아타나식이야. 아타나식은 아리아식이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그냥 아타나식이다 이거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이다. 아타나식의 다른 이름은 현대말로 붙여보면은 가장 가까운 용어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으로 다 설명이 안 되지만 이 프로이드가 100년 전에 발견한 무의식은 윤의 주체로서 무의식은 아니에요. 아타나식은 윤의 주체가 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차용해 쓰더라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왜 맞다고 보는가 하면 외부의 자극이 오잖아요. 손 갖다 이렇게 탁 때린다는 접촉이 탁 오잖아요. 눈과 사물이 딱 접촉이 오면은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접촉에서 영향을 받는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하는데 성유식론에서는 뭔가 하면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현행한 거죠. 종자가 현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머리를 탁 때린다든지 팔을 탁 때린다든지 발을 탁 때린다든지 때릴 때 일어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 길을 가다가 깡통이 있어 깡통을 탁 차잖아요. 깡통 왜 차겠어요? 어릴 때 축구 막 깡통을 놀고 있던 기억이 있으면 발로 깡통을 차지 손을 탁 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무의식이라 하는 그 속에 수많은 자기 삶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신체 부위마다 나타나는 게 다른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게 명상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불교 심리학은 말이죠. 이 신체의 반응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이 참명상하는데 왜 이런 방법, 이 상상을 이용하고 스토리를 왜 이용할까? 이걸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삼세 육추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겠죠. 이 아리아식의 삼세는 업상, 전상, 현상을 얘기를 하죠. 우리 요것만 얘기를 하자 이죠. 업상이라 하는 건 주객 미분입니다. 마음의 그냥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늘 대상을 보고 이럴 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상은 능경상이라 해서 주관이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경계상이라도 객관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은 업상 전상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경계상이라는 게 그게 경계상이 뭐냐 이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들이에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에요. 색은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뭡니까? 개념적인 것, 법을 얘기하면 아니 우리 삶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이 대상이 경계상이에요. 그럼 경계상이 뭐냐? 아리아식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아리아식은 무의식을 한다면 이 세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다 무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요즘 말로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예, 모든 바탕은 이 아리아식을 의지해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식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대승기 신혼의 얘기,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과학적으로 얘기했듯이 전자 바깥 대상이라는 모양, 색깔, 냄새, 맛 전부 다 소리까지 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 법이라고 하는데 마음밖에 법이 있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고 전신법요의 황벽선사가 얘기하잖아요. 딱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저 유심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명상은 어떤 얘기예요? 참 명상에 내가 상상한다. 상상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상상 속에 펼쳐지는 세계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내 마음이 현현된 세계라 이게야. 이 찻잔도 내 마음이 현현된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다 증명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건 한번 했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손가락 잡고 뒤로 딱 제끼. 더 힘껏 제끼면 아프죠? 뭐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프죠. 놓으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뼈마디가 아프다며 내 딱 물어보니까. 그런데 아픈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촉각이잖아요. 의식이 촉각을 아는 거죠.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마음이 촉각이라는 하는 마음을 인식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손가락은 진짜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 전자hin미경을 딱 보면은 이거 손가락 전자hin미경을 보면 세포 듣다 보면 세포의 핵인 DNA는 단백질이 있었어요. 더 듣다 보면 전자, 분자, 그 다음에 핵으로 원자 나옵니다. 그럼 전자와 원자 사이는 만약 전자가 분자 원자가 주먹만하다 그러면 전자는 한 20km 밖에 있는 거예요. 도는 거죠. 그래서 99.9%가 비어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딱 잡으면 딱딱한 감각이 오는데 이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학자들은 뭐라 아니래.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요거 차 뚜껑에 전자기력이 있는데 서로가 딱 밀어내니까 딱딱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단지 감각일 뿐이라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전부 다 마음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심무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색 한마음 다섯도 공부를 하고 이걸 할 건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싹 다 들어가 있어. 자, 스토리 따라가기만 하면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거죠.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성이 들어가 있어요. 공성. 예, 마음의 본성이 뭐냐? 공성이 비어 있어요. 자,
공성이라 하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없다 하는 무하고 비어 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자, 찻잔 있잖아요. 무라 하면 찻잔이 자체가 없다 이런 소리고, 찻잔을 보고 비어 있다 그러면은 찻잔이 없는 게 아니고 찻잔이 있는 그대로 비어 있다. 뭐가 비어 있나? 내 잔은 실체나 자아나 이런 게 비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 하는 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있다는 소리도 아니고 내재하는 것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법. 그래서 이제 저 스토리를 쫙 따라가다 보면은 공성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저 공성에는 두 가지입니다. 공성 그냥 안 돼요. 무상적공, 윤기적공입니다. 무상을 통해서 공을 체득하고 연기를 통해서 공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저건 중문이 나오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무상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머무는 게 없어요. 머무름 없는 그 자리에 탁 머물게 되면 뭐가 생기냐? 공백이 생기면 텅 비어져 버려요. 거기 머물게 되면 바로 무상이 바로 공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연기도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독립된 개체가 없어 공이라 그래요. 실체가 없어 공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자비를 얘기합니다. 공성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럼 자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비는 야, 저게 아주 중요해요. 지혜가 생겨야 자비가 나옵니다. 얘기하자고. 지혜는 내 안쪽인데 자비는 바깥쪽이죠. 그 차 명상은 어때요? 자, 혼자서 차를 마시지만은 만남이 있죠. 찻잔과의 만남, 차 맛과의 만남. 만나는 것 보면 자비가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둘이 마시고 셋이 같이 마시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전부 자비를 나타납니다. 그럼 저 지혜와 자비를 얻는 방법은 정념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알아차림은 기억이 한다. 수행의 핵심은 어딨는 기억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기억. 예. 자, 이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하죠. 자, 지혜의 내용은 뭐냐면은 무상, 연기, 예. 그 다음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 그 다음에 이제 공. 이게 이제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상, 연기, 중도는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뭔가 하면은 지혜를 살짝 뒤집으면 자비가 생기는데 여기 그 근원은 공성입니다. 얘기하던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정념과 사유예요. 예.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요즘 말하면 직관과 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추론이죠, 추론. 예. 직관은 바로 정념으로 직관하는 거고, 사유는 바로 이 추론하는 데 사유하는 거, 쓰는 거죠. 추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공성을 깨치는 데 쓰는 수단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정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비슷한 게 망념이 있죠, 망념. 정념하고 망념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우선, 염이라는 말 자체가 안다는 알미의 뜻이 있고,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념은 뭔가 하면요, 다른 기억이죠. 번역하면. 그럼 망념은, 이거는
잘못된 기억입니다. 그럼 잘못된 기억은 어떤 거 있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억들입니다. 그런 걸 망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기억은 뭐냐? 전주에 한을 남길 건데 뒤에 오시. 바른 기억은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을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라고 얘기하죠. 요 지혜. 요게 이제 지혜는 바른 기억에서 오는데 머물지 않는 기억. 이게 지혜입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저게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정이. 저희 소리 명상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잘 들어보면은 바깥에 소리 들리죠? 그러면은 제가 동종을 치면은 동종 소리를 하고 저 바깥에 있는 소리하고 같이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일본말. 예? 일본말. 1분? 왜? 움직이면 동정소리 방해돼. 물 좀 조금만 더 주실래요? 물요? 네. 따뜻한 거. 따뜻한 물 좀 더 주십시오.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어. 코 먹을게. 채워주시면 내 강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원래는 1시간을 배정을 해놨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시작하셨어도 만약에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3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네. 뭐야? 해주세요. 원래 2시에서 3시까지인데 좀 일찍 시작했어도 3시에 맞추시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프로그램에서 10건을 일찍 끝내주세요. 10분 휴식을. 아니, 중요한 거는 싹 다 지나갔어요. 그죠? 늦게 오신 분. 핵심 되는 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자, 머물지 않는 기억이 왜 지혜라고 하는지, 그리고 수행하는 게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우선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행은 염으로 합니다. 생각염, 염으로 수행하는. 염은 기억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하죠. 최악의 경우는 어때요? 치매입니다. 치매가 최악이에요. 근데 내가 수행을 체험을 했을 때 기억력이 없으면 내가 수행을 체험을 해도 그걸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구주심이 있습니다. 구주심. 구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9단계를 머물러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 지수행법에는 구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되는 게 사실은 기억입니다. 정념이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남방 이빠사나 수행에 있어서 정념이 핵심됩니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또는 밀교든 또는 선불교든 가나선을 하더라도 염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염하는 게 뭔가 안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냥 아는 게 적각 안다. 내 뭐를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지각해서 안다. 직접 사물을 인식해서 바로 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기억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기억법이라고 얘기했죠. 알아차린다,
마음을 챙긴다 하는 건 다 기억법이에요.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명상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대성기신론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대충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수와 풍에 의지하지 말고 홍에 의지하지 말고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홍에 의지하지 말고 각지에 의지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내주심이라고 해요. 안을 머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정념으로서 제거하라. 제거해도 제거했다는 생각도 제거해버리라.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일어났는데도 생멸이 없음을 보라. 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파도가 쫙 치면은 물보라가 막 생기고 이러는 건데 이 정념에 의해 가지고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물보라 같은 물 안개가 다 제거돼 버려요. 그러면 움직임이 뭐가 있습니까? 파도 덩어리만 움직이네. 마음 하나가 딱 나타나요. 마음 하나만 나타나. 여러분 수행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몸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럼 몸 사라지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니까. 남방이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되 이것이 물질적 과정 현상과 정신 과정 현상을 구분합니다. 이 첫 번째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지혜라 하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똑부러지게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런 지혜에 선지혜가 악지혜가 있습니다. 악지혜는 도둑질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관찰해가 주인이 언제 들고 나오고 물건을 어디 숨겨놨다 잘 분석해서 물건을 훔치는 악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선지혜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분별은 분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익되게 하는 것. 근데 지혜의 내용이 무상, 고, 무아, 공, 영기, 중도 이게 지혜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혜라 하는 기본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두 번째 이제 이파사나 지혜 16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걸 잘 구분하는 거. 세 번째는 무상고 무아를 잘 인식하는 거예요. 삼법인 관찰이에요. 근데 이 이파사나 16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으로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심리가 롤러코스터 같아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 이런 식이에요. 이 이파사나 16단계가.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잘 왔어. 네 번째 단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그때는 막 알아차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니까 대상을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안다는 얘기. 적극적으로 아는데 감정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 A 현상, B 현상 착착착착 알아차리니까 이때는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찰나산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더 놀라운 것은 빛이 나타난다. 빛. 했다에 따라 자기가 저 빛이 나도 몸에 빛이 막 터져 나온다든지 막 이러는. 잠깐만 한 10가지 정도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번뇌라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그것을 바르게 일러줘야 돼요. 근데 제자가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빛이 나고 이러면 마치 자기가 도와 칼을 얻은 같이 깨달음을 얻은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 어떤 5번의 단계에 가면은 생기는 건 잘 관찰이 안 돼요. 사라지는 것만 관찰돼요. 그 다음 몸이 사라져요. 5번의 단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깊어지는데 내려갑니다. 심리상으로 보면. 6번의 단계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다 사라져 버리니까. 7번의 단계 가면 막 뭔가 막 허물이 보여. 어떤 허물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생기면 사라져. 그러면 뭐를 생각하는?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사라지는 것도 같구나. 내가 천사에 태어나도 이 사라지는 것만 있구나. 내 이 몸과 마음이 결합된 오온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구나. 사라지는 거 있으니까 이 요즘 말하면 허물 아니 결함만 보는 거지. 결함 투성이야. 이 정도면 막 이제 골치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나 8번의 단계 가면 막 다시 몸이 아프기, 몸 형태 사라져버리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우울증 걸릴 정도로 이 돗자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런 쉽게 말해가 방석을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냥 또 말아가 집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냥 몸 아프지 뭘 하는 게 전부 다 이 허점투성이지. 그 8번째 단계예요. 그러다 9번째 단계 가면은 무상공부와 3번에 다시 재차 이제 관찰이 시작. 10번의 단계에 쭉 이르게 되면은 그때 써야 돼. 대상이 사라진다고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제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 이제 밑에 내려갔다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거기서 무상공부와 3법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번에 대성불자라 그러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남바 이파사나에서 소승에서 대성으로 옵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제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성이 딱 사유에 있어마도 공성에다 다 초점을 맞추고 초점 맞추는 게 바로 이 사유의 힘이에요. 그 다음 그것을 초점 맞추고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정념의 힘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걸 응념이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다 정념을 제거하면 물보라가 다 사라지고 마음 움직임만 남아있어요. 몸은 벌써 없고 몸이 사라지면은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도로 치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마음 하나만 딱 남아있다 하는 거는 정념이라 하는 밧줄로 소를 탁 걸어잡아가 딱 움직임 못하게 딱 붙들고 있는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지 상이라는 거 있어요.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탐욕, 성냄, 어리석음,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는 소고삐를 탁 잡아가 정념을 딱 붙들고 놓치잖아요. 이제 마음 하나만, 소홀하는 마음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좀 허망하게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여 삼매를 얻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삼매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정념이 머무는 겁니다. 정념의 내용이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마음은 마음 자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정념의 내용이에요. 왜 앞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전부 다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사유했던 힘이 이제 거기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념이 딱 머물되면 체극적정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되면 오히려 안가방이 다 사라져 마음 하나 팍 남아있는데 그 마음이 비어있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전주일치요. 그 이제 더 끊어짐이 계속 있다가 계속 숙달을 되면은 끊어짐이 없어지는 등지 경지가 마음이 한결같은 같은 등재 똑같은 상태를 유지 쭉 가는. 그 다음 진여삼매 뭔가 마음에 경안이 생기면서 진여삼매에 들어가면 법기 가라앉을 딱 깨닫는다. 이래 되는 거. 이게 대성기시는 구조심이에요.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 이빠산 16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다시 대선 이빠산나로 돈다 하더라, 대선 사마토 수행으로 돈다 하더라도 핵심되는 게 뭐가 있냐? 정념이에요. 그 정념의 내용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요리를 하다가도 요리하는 과정을 잊어버리면 요리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라고. 기억이라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만 쓰는 게 아니고 수행 체험에 전찰로 후찰라 이 수행 체험을 딱 알아서 붙드는 것도 기억이에요. 가나선에서 있습니다. 서장 딱 보십시오. 서장님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실왕에게 편지 보낼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양존자가 조주선사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으시 어떻습니까? 버리게. 아니 버릴 곳이 없는데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또 어느 스님이 우문 스님한테 가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수미삭하고 우문 스님 허물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잘 공안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버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대선사가 정실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공안의 핵심을 또 붙들고 놓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망하라. 불망이 잊어버리는 뭐 정념입니다. 기억입니다. 너가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견성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 것도 염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유는 뭔가 하면은 사유가 왜 필요하냐면 공성 때문에 사유가 필요해요. 공성. 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삼법인의 지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공성이 이해가 온다고 그랬죠. 공성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는 뭔가 하면 겨냥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사병 걸린 사람은 이걸 잘 알아요. 내가 그녀를 생각한다 하면은 그 생각은 그녀에게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한다 하면은 생각이 그에게 가 있는 거죠. 내 아들, 딸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 어머니 생각은 어디로 가 있느냐? 아들, 딸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겨냥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겨냥을 하고 정념으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잊어버려야 된다. 이죠. 그래서 정념과 사유가 바로 깨달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6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저 무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죠. 무상 적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바깥에 소리 아마 들릴 거예요. 죽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참명상 하는데 도구를 두 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는 죽비를 사용하고 하나는 이 동정을 사용합니다. 동정이 왜 좋으냐 이러면은 집중하는 데는 아주 동정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버거웠다면은 막 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건 대중들을 같이 할 때는 이 큰 게 좋아요.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해보죠. 자, 허리를 쭉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허리를 쭉 펴주고. 눈을 반쯤 감고 콧구슬 봅니다. 콧구슬 보는 거는 집중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한 10여 초 정도 콧구슬 보고, 눈을 감습니다. 동정 소리를 쭉 듣고 이 가까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멀리 있는 소리는 새소리라든지 소름 소리 같은 거, 자, 이번에는 동종 소리와 저 소름 소리를 동시에 같이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예, 좋습니다. 저 멀리 듣는 소리하고 이 동종 소리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들리면 되는 사람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되죠? 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소리하고 저 멀리 소리를 같이 들으면은 심소가 사라지고 심망만 남아 있습니다. 심망증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고, 의식이 작용인 여러 가지 심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선정이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초선정이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리고, 새끼 이선정으로 가면은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조경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리면 오용락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색계라고 합니다. 욕계가 아니고. 그래 초선정만 얻으면은 이선정, 삼선, 사선정이 얻기 쉽습니다. 거기서 아랑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무색계 선정까지 안 가도 돼요. 특히 대성불계 선정은 8선정,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안 닦아도 돼요. 초선정만 얻어도 됩니다. 얘기하죠. 왜? 지혜를 얻기 위한 그저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들으면 그런 거죠. 다 들으면 자세히 들어보면은 저기 바람에 의해서 대나무가 착착착 움직이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상적공을 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소리가 점점점 바뀌어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인하고, 미래의 소리는 반드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각이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현재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 현재 소리는 머물지 않고 크게 들리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허리를 쭉 펴주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시선을 곳곳이 두고, 자, 눈을 감고 호흡을 들숨 날숨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를 지켜봅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가까운 소리와 저 소름 소리라든지 사각거리는 바람 소리를 동시에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점점 머물지 않고 작아지는 것을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고 당연히 미래 수는 없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 소리 나니까 비행기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또 동시에 들어봅니다. 새 소리하고 동종 소리하고 동시에 같이 듣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예, 좋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 같은 소리가 없다 하는 소리가 안 머문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소리, 뭐 저기 새 소리 들리고 저기 소름 소리 들리고 비행기 소리 들리지만은 지나가 잘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백만. 이 상태를 계속 가면은 마음 하나만 딱 남은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상적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아침 시간 봐가지고요. 걷기 명상 한번 하도록 하죠. 걷기 명상하면서 소리 관찰을 한번 하고요. 무상적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나가 나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 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의 나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경전에만 있고 논서에만 있잖아요. 실제 이것을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차 명상도 똑같습니다.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동정을 치면서 색한 마음 다선을 하고 동정을 치면서 향한 마음 다선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물론 이 소리를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하나의 배경 삼아서 명상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아니, 저기,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뭐, 리바이벌 한 번 더 해요? 안 해도 되죠? 저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스님 시간 있으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저희는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네. 그러면 시간은 언제 또 시간이 있습니까? 이따가 저녁에 차담 시간에 그러면 또 네. 차담 시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뭐 서로 문답을 한번 하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녁에 1시간 정도 차담이 있습니다. 시간 몇 시에? 거기 일정표, 거기 개인 파일에 제일 앞면을 여시면요 일정표가 있거든요. 네. 오늘 바로 강의를 9시부터 시작하게 돼서 10시까지인데 필요한 시간 좀 더 조정해도 됩니까? 차담이요? 네. 아닌데 사담은 질의응답 9시. 예예. 질의응답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예. 이거 그 전에 거죠. 네, 차담하죠. 제가 아주 맛있는 차를 드릴게요. 30년 된 차를 드릴게요. 끝나는 시간 스님들께서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저기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강의하러 오실 때는 핸드폰 두고 오세요.
그래도 다 두고 오세요. 신경이 그쪽으로 자극하죠. 네. 저기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도우미 선생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른정 선생님 잘 아시죠? 네. 또 수지연 선생님 네. 인사 정식으로 좀 하소 나왔어.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죠. 나오세요. 한 분은 이따가 7시에 도착하십니다. 네. 보양무사님. 7시 도착. 여기 저 부습병도. 저는 네. 저는 예, 우리 이제 수선화 보살은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자비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사회복지관으로 갔다가 유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비수강 같은 지도를 잘 하십니다. 그 두 분 선생은 또 오랫동안 자비다선을 또 하셔가지고 또 체험이 또 있으세요. 체험이 있어가지고 자비수관 아닌데 자비다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들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인사. 네. 그 두 분 수행 체험도 또 남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 여기 제가 이제 그 보면 백화산 자비선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는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운영한 지 딱 올해가 10주년이에요. 10주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갖고 명상 일기를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거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강의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스님들이 강의하는 이때까지 학인들이 강의한 것은 그냥 한번 용어 그대로 다 알아듣는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용연소 주지하면서 신도들을 만나보니까 다 까막눈이지만은 저 또한 용어가 어렵고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부터. 그러니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종교색을 안 띄고 불교색을 띄지 않고 명상 용어를 불교색을 띄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고심을 한 거예요. 요즘 이제 사회가 종교화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거기 잘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불 같은 건 안 드리도 여기 템플스에 오는 사람들 다 절이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타 종교인들도 오고 종교 없는 사람도 오고 예불 드리고 절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 오면 더더욱 그런 것을 엄연히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플스테이 하면서 그런 걸 잠잠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우리만 예불 드리고 이렇게 말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게 안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템플스테이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불자도로 오다가 그런 분들이 일반 사람들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찾아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또 보죠. 네. 예. 감사합니다.